61살의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을까요? 강릉행 야간버스 안.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따뜻한 손이 제 무릎에 닿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외쳤지만 5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은 거부하지 못했어요. 남편 없는 침대에서 혼자 보낸 825일의 밤들. 그 외로움이 이 순간 한 사람의 체온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날 오후 서울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소파, 아무도 보지 않는 TV, 혼자 끓인 라면이 식어가는 소리. 이런 일상이 5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언니라도 만나자. 더 이상 이 적막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신혼 초, 남편과 함께 강릉에서 보았던 일출.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은주야,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함께 여행하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야간버스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젊었을 때도 몇 번 타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 위 짐칸에 캐리어를 올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힘이 없더라고요. 팔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캐리어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다른 승객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깔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받아들더니 쉽게 짐칸 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생각보다 힘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저도 딸 같은 분을 도와드린 기분입니다. 딸 같다니.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좌석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그분이 제 옆자리였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죠. 자리에 앉으며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은주예요. 저야말로 반가워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분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악수해본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철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죠. 강릉에 자주 가세요? 해철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살고 있어서 가끔 가는 정도예요. 해철 씨는요? 저는 혼자 여행을 좋아해서요. 요즘 들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분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묻기는 어려웠죠. 시간이 흘러 승객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이 조용해지니 둘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저는 혼자 지낸 지 꽤 됐어요. 해철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요?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해철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죠.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투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옆자리를 확인하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2잔 끓이곤 했어요. 아직도 가끔 그래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버스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잠들 시간이 된 거죠. 창밖 고속도로 불빛만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이상하네요. 처음 만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해철 씨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왠지 편한 기분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혹시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해철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외로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이 흘렀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 승객들이 하나둘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점점 고요해졌죠. 에어컨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해철 씨와 저는 그 깊은 대화를 나누고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털어놓은 후라서 그런지 묘하게 친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졸음이 밀려와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해철 씨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분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였어요. 해철 씨가 몸을 살짝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세를 바꾸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무언가 다른 것을 깨달았죠. 따뜻한 손이 제 무릎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모든 감각이 그 손에 집중되었죠. 마지막으로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제 손을 잡아주던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과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야. 하지만 왜 몸은 거부하지 않는 거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소리도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해철 씨가 눈치챌까봐 더욱 조심스러웠죠. 깨어 계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여서 다른 승객들은 들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치 둘만의 비밀 대화 같았죠.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대답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은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해철 씨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이름을 이렇게 애틋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죠. 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이 따뜻함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해철 씨의 손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제 무릎 위에 올려졌어요. 온화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터치였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무서우시면 말씀하세요. 해철 씨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려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오히려 그런 신사적인 모습에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버스가 커브를 돌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해철 씨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닿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어깨였습니다. 마치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죠. 괜찮으시다면 해철 씨의 목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숨결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남편과는 다른 향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이었죠.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죄책감 없이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손 위에 느껴지는 온기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해철 씨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릎에서 손등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죠. 5번째 손가락부터 차례로 포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한숨이었어요. 해철 씨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깨어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테니까요. 은주 씨, 또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죠. 천천히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자 해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따뜻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침 버스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어요.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해철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분 표정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마치 열이 나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을까?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최은주. 넌 61살이야. 이제 그런 나이 지났잖아.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20대 처녀처럼 수줍어 보였죠. 화장실에서 나오니 해철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드세요. 추우실 것 같아서. 커피를 건네받으며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또다시 그 전율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해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무 성급했죠. 처음 뵙는 분에게 그럴 권리가 없는데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이 정말 미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화가 난 건 아니었거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을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됐어요. 은주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던 거죠. 저도 비슷해요. 결국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해철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네, 남편을 잃은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버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해철 씨가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더라고요. 춥죠? 같이 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모습이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담요를 함께 덮으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담요 속에서 해철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제 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왔어요. 해철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이런 기분이 또 올 줄 몰랐어요. 해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담요 속에서 손을 맞잡고 있으니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사랑 때의 그 떨림과 설렘 말이에요. 해철 씨, 그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네, 은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더욱 다정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때 해철 씨가 몸을 살짝 돌리더라고요. 저와 마주보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은주 씨,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부르더니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해철 씨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너무나 조심스럽고 다정한 키스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새로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까지 말이에요. 고마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주 씨. 해철 씨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아침이 되어 버스가 강릉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다보다도 더 설레고 있었죠.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해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죠. 물론이에요.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입력되는 해철 씨의 이름을 보니 더욱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꼭 연락드릴게요. 저도 기다릴게요. 터미널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철 씨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틀 후 해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강릉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연분홍 블라우스에 베이지 카디건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여성스러운 모습 같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해철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카디건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버스에서 봤을 때보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보네요. 해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죠. 카페를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낭만적인 풍경이었죠. 해철 씨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렇게 매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바닷가에서, 시장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카페에서 해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자주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해철 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과 강릉의 거리, 아이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걱정. 모든 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절친 정희는 계속 경고했어요. 은주야, 너 정말 조심해야 해. 나이 든 남자들 중에 외로운 여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해철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해. 겨우 한 달 만난 사이인데. 정희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정말 제가 해철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 달 후 해철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은주 씨,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서울이든 강릉이든 한 곳에서 말이에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요? 마음으로는 해철 씨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들 반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시선,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해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해철 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은주 씨, 생각을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의미예요. 아내를 잃고 나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해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지금처럼 만나는 걸로 충분하시겠어요? 물론이에요. 욕심을 부린 제가 잘못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연인도 부부도 아닌 서로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동반자로 말이에요. 혹시 은주 씨가 다른 좋은 분을 만나시게 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해철 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해철 씨야말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웃으며 약속했어요. 독점적이지 않지만 진심 어린 관계로 지내자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강릉에서, 때로는 중간 지점인 원주에서 만나기도 했죠.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야간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 해철 씨를 만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올리지 못해 당황하던 순간 해철 씨가 도와주시던 모습. 그때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의 시작이었죠. 버스 안에서 같은 상처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은밀했던 손길, 휴게소에서의 고백, 그리고 담요 속에서의 첫 키스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날 우연처럼 다가온 손길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5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해철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황혼에도 사랑은 존재한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20대의 그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형태였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있고 더 성숙한 사랑이었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리하지 않는 사랑. 휴대폰에 해철 씨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오늘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은주 씨와 함께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함께 봐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저도 오늘 예쁜 노을을 봤어요. 해철 씨 생각이 났어요. 곧 만나요. 답장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매일 함께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창밖 야간버스가 멀어져 가더라고요. 저 버스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1살의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도 야간버스에서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 어린 만남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을 만나실 거예요. 설렘을 포기하기엔 우리 모두 아직 너무 이르니까요.